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세계 시민 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세계 시민 교육의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했느냐, 바로 슬로건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요, SDGs, 지속 가능 발전, 네, 큰 슬로건입니다. 슬로건이요, 정말 유명한 표현인데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전 세계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답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 실제로도 본인 스스로도 세계 시민으로서 역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각 지자체라든지 그리고 지역 사회라든지 이웃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계 시민 교육의 시작은 바로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여러분들 역사나 이런 거를 보셨죠? 역사나 발전 배경이나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제, 그리고 정부만이 유일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민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쓰레기를 치웠어요. 그리고 분리수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여행을 해보시면 음료수를 이제 봉지에 파는 곳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국가에서, 정부에서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를 하고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하는 거를 제지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세계 시민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큰 목표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누구나 잘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건강한 지구에서 살기 위해서는 시민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세계 시민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유엔에서 지속 가능 발전을 17개의 세부 목표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도 이 17개의 세부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7개의 세부 목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빈곤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요, 제가 그림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가 빈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식량에 대해서도 보고 있는데요. 식량의 기아 퇴치라든지 식량 안보라든지,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과 웰빙입니다. 아니, 그럼 교수님, 지금 기아 퇴치나 식량 안보나 웰빙이랑 이런 거 같은 의미 아닌가요?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색이라든지 글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4번은요, 양질의 교육입니다. 우리 유엔에서는 우리 세계 시민의 3대 목표 중에서 하나가 양질의 교육, 중점적인 핵심 목표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바로 양질의 교육입니다. 자, 그리고 성평등, 그리고 물과 위생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아이가 깨끗하지 않은 물을 그대로 여과 없이 마시는 이런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물과 위생 관련돼서도 우리가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7번부터 12번까지인데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산업이라든지 경제 부분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좋은 일자리, 경제 성장, 지속 가능한 산업, 인프라.
만드는 거, 불평등 해소하는 거, 여기는 직장에서의 불평등 해소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가능한 소비 생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13번부터 17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왔어요. 이 다음에는요, 환경적인 부분이 큰 챕터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요, 정말 뭐 빈곤이라든지 기아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 챕터에서는 어땠습니까? 산업이라든지 뭐 좋은 일자리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어요.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이 이후에는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우리가 17개 보셨잖아요. 제가 유엔에 관련된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 K 버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지요. K 버전에서는요, 똑같아요. 17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트랙이 크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근간으로 했냐면은요.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 192개의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부분이 바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였는데요. 2030까지 17가지 인류 공동의 목표를 구현하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분야를 좀 나눴냐? 사람, 번영, 환경, 평화, 협력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17개의 목표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부 목표도 119개의 세부 목표로 확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요, 여기도 모두가입니다.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 사회를 구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용이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포용은 우리가 포괄적인 거, 보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보편주의,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오늘은요, 세계 시민 교육의 목표가 어떤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 포용이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지향하고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포괄적으로 수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보편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누구나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혁신적 번영은요. 혁신적인 성장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 환경은요.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현재 세대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가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평화 협력은 방향이에요, 여러분들. 방향성을 평화롭게 하겠다.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지구촌 평화와 협력을 강화해서 그 구축된 것, 그리고 그 기준선들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에는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구체적으로 보셨어요. 세계 시민교육의 큰 이슈를 17가지를 보신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한국의 그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도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